오늘이 재보궐선거전 마지막 방송이니까 막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곳의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 군수, 곡성 군수,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 승패가 어떻게 갈릴 거라고 대략 예상하시나요? 안전하게 판단해 본다라면 안전하게 판단해 본다라면 2대2. 2대2? 네. 전남 지역 영광하고 곡성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에 강화와 부산 금정은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뭐 이런 식의 만약에 뭐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돈 10,000원을 걸고 한다라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고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우려스러운 면이 하나씩은 있지 않나. 하나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율. 뭐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원인이 한동훈이 지금 뭐 게시판도 뜨겁습니다만은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하튼 간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현상이 결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때로는 상당히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울 수 있는 국면이 분명히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진보당의 약진, 호남에서의 이런 것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3파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제 저도 뭐 고향이 뭐 광주이고 뭐 해남이다 보니까 조금 그쪽 소식을 잘 듣고 있고 또 그런 쪽의 소식에 전해주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진보당의 뭐 약진이라면 약진이 조금은 뭐랄까요, 좀 뭐 만만하지만은 않다. 특히 이 지역 진보당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전농, 전국농민연맹 뭐 이쪽과 관련이 될 텐데 이런 이 전농의 뿌리 깊은 그런 뭐랄까요, 지지 기반, 지역 기반 이런 것과 얽혀서 민주당이 쉽지는 않고, 만약에 진보당 후보가 이긴다라면 민주당에 좀 큰 충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요즘 이제 등산을 많이 다니면서 이쪽 영광, 곡선, 순창 뭐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야, 정말 쉽지 않겠다. 아직도 뭐가 있냐면 제가 순창인지 최근에 간 산이 있는데 이렇게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직도 세월호 진상규명 이 리본이 깨끗하게 다시 쭉 깔려 있는 걸 보면서 야, 여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다. 네. 민주당이 호남을 두 곳에서 이제 빼앗길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도 치명타겠네요, 민주당. 지금 이제 한 곳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3파전의 양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1위로 앞서고 있는 것도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지역입니다. 좀 말씀하셨지만 김경숙 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누가 보면 형제간인 줄 알겠는데 남매간인 줄 알겠는데 여자 형제 있으신가요? 호남도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주제 넘게 말씀드려보자면 뭐 이렇게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타면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얹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짧게만 언급하면 이 5.18 정신을 많이 언급하는데 5.18 정신을 광주에서 찾을 수 있냐. 저는 예수의 정신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간다라면 적어도 제 시각엔 웃기다라고 보거든요. 부처 혹은 부처의 정신을 만나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것도 웃기고, 전 그래요.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 찾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교회 가봐야 예수님 못 만나고 절에 가봐야 부처 만날 수 없고 5.18 정신을 찾기 위해서 광주에 가는 건 좀 무망하다. 저는 좀 2년 전에 5.18 기념 집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하는 거 보고 야, 이렇게 광주가 돼버렸구나. 아니,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뽑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탄핵하자는 게 이건 민주주의와는 너무 동떨어졌다. 이런 2년 전이면 정말 한 달 전이네. 한 달도 안 됐을 때. 좀 종교인 여러분들께서 좀 울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변명을 더 하자면, 그 유명한 선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말씀이니까 저는 이렇게 뭐 예수를 교회의 형태로, 그리고 뭐 부처를 절의 형태로 5.18 정신을 광주의 특정 조형물에, 특정 단체에 묶어두려는 그런 행태들이 다 저는 뭐 상당히 반동적이고
본인 그런 어떤 5.18 정신, 예수의 정신, 부처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수께서도 조형물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넓고 큰 정신을 어디 한 군데에 이제 가둬두기가 참 그게 오히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신 네. 거고요. 근데 지금 관심 지역이 부산 금정구청장이잖아요. 예.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승세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길 경우,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 약간 각각의 정치적인 파장이 없진 않겠네요. 아무래도.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라면 예. 이거는 제 생각엔 국민의힘에게서는 큰 파장일 거다. 그렇군요. 이건 지금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무슨 말이 도냐면 뭐 친윤 측에서는 네. 친윤 측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야 선거 패배하면 그 탓을 용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이 사전 작업하고 있는 거다. 저도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출처가 참 묘한데 뭐 공평하게 하자면 친한 측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전 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조차 방금 말한 것조차도 친한 측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을 아유 하는데 복잡하네요. 참 네. 머리 수싸움이. 예. 여하튼간에 분명한 건 네.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가 패배한다라면 조금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내전이 일지 않겠나. 네, 전 예. 뭐 어떻게 보면 또 승부 여하에 상관없이 내전이 일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뭐 부산 금정구에서의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라면 상당한 파장일 거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이긴다라면 그거 자체가 뭐 전남 지역에서 하나의 혹은 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두 지역구 다 잃는다 하더라도 네. 충분한 그 패배를 보상할 만한 그런 승리라고 민주당은 자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막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예, 그 유세 그렇더라고요. 동참을 하고 예. 해달라 요청을 한 거겠죠. 예. 마지막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발언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었는데요.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를 다녀온 후에 SNS에 제 고향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왔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고 혈세 낭비를 하게 만든 국민의힘을 또 쭉 찍어줄 거냐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곳 선거가 그냥 뭐 누구 전 구청장의 비리 이런 것 예. 때문에 이뤄진 건 아니죠. 그렇죠. 회장님. 네. 예. 뇌출혈로 숨지면서 치러지게 된 건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몰랐을까요? 우선은 망언이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 네. 정말 이걸 몰랐을까? 저는 모르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보궐선거의 원인. 네. 참 그러면 알고서도 이런 말을 했다라면 참 네. 이게 좀 이분이 좀 비슷한 설화 내지는 뭐랄까요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좀 저는 그렇습니다. 좀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네. 여러 모습을 보면서 좀 김영배 의원이 김영배 했다 뭐 이런 느낌. 김영배 근데 했다. 조금은 이게 한 분의 고인이 계시는 거고 그 그렇죠. 가족들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좀 이게 어쨌든 오늘 단독 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그 돌아가신 전 구청장 유족들이 김 의원을 사자 예, 명예훼손죄로 그랬더라고요.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역의 막판 민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물론 결과가 말해주겠지만요.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 정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김민석 예. 최고위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또 이제 계엄령 얘기를 했더라고요. 충암파 계엄.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해 초에 이제 방첩사를 방문해서 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등학교 출신들 예. 이른바 충암파랑 비밀리에 회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계엄을 준비했다. 이런 주장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계엄령을 예.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특검이랑 국정조사도 추진한다고 하네요. 아까 도곡동 7인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네. 충암파 뭐 해압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좋다 이겁니다. 충암파가 해압도 했고 네. 계엄령 모의하기도 했고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해보자고요. 김민석 의원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계엄령을 두고만 볼 것인가. 아니 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부터도 탱크 앞에 맨 앞에 나갈게요. 아직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아니
가정을 거듭했고 그 가정이 모두 다 맞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걸 제어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네. 우리나라 정치인의 수준이. 그래서 저는 시중의 여론 좀 김민석 씨, 이재명 대표는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자꾸 이재명, 김민석이 탄핵, 계엄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탄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주된 이유. 지금 보니까 이제 약간만 또 따로 빠져보면 여러 단체들에서 좀 민주노총 같은 곳에서도 지금 이제 탄핵을 위한 뭐 투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 지부에서. 예. 그리고 제가 방금 전까지 좀 소식을 보고 왔는데 3천 몇백 명이 지금 뭐 일주일인가 지났는데도 투표했고 그 투표는 무기명 중복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3,500명만 투표를 했고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지금 탄핵 입만 벌리면 탄핵 외치는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 10손가락을 넘고 20명 가까이 되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시민들이 탄핵 집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김민석 같은 사람들이니까이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전 그래요. 제가 뭐 이 건너편이 아모레 빌딩인데 아모레 사장님을 뭐 우리 고민주 기자님이 소개해줘서 우리 PD님이 소개해줘서 작가님이 소개해줘서 간다 하면 전 가겠지. 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 응? 김민석 같은 애가 소개해서 야 아모레 회장님이 너 만나고 싶어 하는데 가봐 하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지. 쪽팔리지. 제 몸값이 떨어지죠. 김민석, 이재명이 탄핵 외치면서 국민들이 나가겠냐고요. 아. 저는 김민석, 이재명 그렇게 탄핵하고 싶으면 본인들 입을 닫아라. 메신저 네. 중요성. 아니 예. 누가 김민석 말을 듣고 이재명 말을 듣고 가겠냐고요. 아니 내일 학교에 가는 우리 딸내미도 김민석이 야 너 학교 가야 돼 하면 안 갈 것 같아. 아니 그러잖아. 아니 저 이게 제가 농담하자는 게 네. 아니라 제가 누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응? 우리 고민주 기자님이 레퍼런스 해주는 경우하고 이재명이 레퍼런스 해주는 경우하고 제가 누구한테 가겠냐고요. 네. 소개해준 사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권하고 싶은 게 탄핵을 하고 싶으면 탄핵을 하지 마라. 탄핵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적어도 두 사람은. 네. 저도 최근에 기사를 관련해서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 여론에 뭔가 방지턱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심리적으로. 예. 네. 저와 그리고 몇몇이 하는 말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